거지년 받아줬더니 내 아들 등쳐먹어? 150만 원을 친정에 갖다 바쳐? 시어머니가 짐승처럼 달려들더니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리는데 소파에 누워 TV 보던 남편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심기 건드리지 말고 나가. 그러더니 제 등을 밀어 현관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영하 10도 얇은 실내복 바람으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매달 300만 원씩 시댁 생활비를 대고 남편 빚 이자까지 갚아주던 사람한테요. 근데 이 시어머니 며칠 뒤에 뭘 했냐면요. 회사로 쳐들어와서 본인 칠순에 2천만 원짜리 유럽 크루즈를 결제하라며 로비 바닥에 드러누워 난동을 부렸습니다. 좋아요, 해드리죠. 대신 그 크루즈가 당신 인생의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셨겠죠.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자금줄 차단과 증거 폭로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지윤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도 새벽같이 현장을 돌고 밤 9시가 넘어서야 겨우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있는 시어머니 최말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어머니, 오늘 오신다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핸드폰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 화면을 번쩍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친정엄마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한 알림이 떠 있었죠. 오늘이 친정엄마 칠순 생신이라 점심시간에 잠깐 이체한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친정어머니 칠순이라서 생신 용돈을 좀 보내드린 거예요. 뭐, 150만 원? 생신 용돈이 150만 원이야? 시어머니가 벌떡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남편 민호가 슬쩍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다시 화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지년 받아줬더니 진짜 내 아들 등쳐먹네. 시집와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친정에다 돈을 퍼날라. 시어머니의 눈이 핏줄 섰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1년에 한 번 생신인데 15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제가 번 돈에서 보낸 거예요. 내가 번 돈? 내 돈이 어딨어. 이 집안의 시집 온 년이 버는 돈은 다 이 집안 돈이야. 시어머니가 거실을 가로질러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앉아서 말씀하세요. 진정? 내가 지금 진정이 돼? 2년이 뒤에서 얼마나 더 빼돌렸는지 누가 알아.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왼쪽 볼이 터질 듯이 뜨거웠고 고개가 옆으로 꺾이며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너 이것 좀 봐. 내 마누라가 친정에 150만 원을 갖다 바쳤어. 시어머니가 소파 쪽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호가 느릿느릿 몸을 일으키며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아, 엄마한테 왜 자꾸 심기를 건드려. 그냥 시키는 대로 좀 해. 민호가 귀찮다는 듯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심기를 건드리다니. 내 친정엄마 생신에 용돈 보내는 게 뭐가 잘못이야? 잘못이 아니면 엄마가 왜 화를 내시겠어? 내가 좀 생각을 하고 행동해. 민호의 말에 시어머니가 기세를 올리며 다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란 말이야. 시어머니가 현관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밖에 영하 10도예요. 이 시간에 어딜 가라는 말씀이세요? 그게 내 알바야?
네 친정이 그렇게 좋으면 친정으로 꺼져.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호가 소파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해. 나가서 좀 머리 식히고 와. 지금 나보고 이 꼴로 나가라는 거야? 겉옷도 없이? 민호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 위에 걸쳐두었던 제 패딩과 가방을 집어복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민호의 손이 다시 제 등을 밀었고 저는 얇은 실내복 차림 그대로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도어락 잠기는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복도 타일 바닥의 한기가 맨발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내팽개쳐진 패딩을 주워 입고 가방을 끌어안은 채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볼이 욱신거렸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게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매달 300만 원, 5년이면 1억 8천만 원. 시어머니의 백화점 쇼핑, 스크린 골프 모임, 동창회 회비, 그 모든 돈이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민호의 마이너스 통장 이자까지 제가 막아주고 있었죠. 중견기업 만년대리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갚으면서 입만 열면 내가 이 집 가장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제가 명절에 사간 15만 원짜리 툭불 한우를 즐기다며 쓰레기통에 버리겠다고 소리치던 시어머니가 다음 날이면 그 한우를 김치 냉장고에 몰래 넣어두고 동찬들한테 전화를 돌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다 준 한우가 입에서 녹더라. 친정엄마 명절 용돈 10만 원은 아까워서 제 지갑을 뒤지면서 정작 제 이름으로 만들어준 가족카드는 본인 돈처럼 긁고 다녔죠. 이 모든 것에 항의할 때마다 민호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는데 내가 좀 참아. 며느리가 다 양보해야 가정이 유지되는 거야. 얼어붙은 몸을 간신히 일으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갈 곳이라곤 회사 작업실밖에 없었죠. 택시를 잡아 타고 작업실에 도착해 불을 켠 순간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왼쪽 볼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가족. 그 단어 뒤에 숨어서 5년 동안 제 돈을, 제 시간을, 제 자존심을 갉아먹은 것들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작업실 소파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밤새 뒤척이다가 창밖이 희부옇게 밝아올 무렵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속 부어오른 볼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당해. 저는 제 얼굴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 은행 어플에 접속했습니다. 시댁으로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내역, 민호에게 발급해준 가족카드, 시어머니 명의로 걸어둔 가족카드. 화면을 스크롤할 때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뺨을 맞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로비 소파에 시어머니가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피 코트 깃을 세우고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있었죠. 시어머니 옆에는 민호가 양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놀란 기색을 감추며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서며 쇼핑백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안 오니까 내가 왔지. 앉아. 시어머니가 맞은편 소파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 칠순이 코앞이잖아. 그래서 왔어. 시어머니가 핸드백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로 밀었습니다. 유럽 크루즈 여행 상품 안내서였습니다. 지중해 노선, 스위트룸, 2인 기준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굵은 글씨로 찍혀 있었죠. 어머니, 이건 뭐예요?
눈에 안 보여? 크루즈 여행이야. 요즘 강남 사모님들 칠수는 다 이렇게 한다더라. 나도 이걸로 해. 시어머니가 손톱으로 안내서의 스위트룸 사진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2천만 원이요? 내가 친정 엄마한테 150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는데 시어머니한테 그 10배쯤이야. 당연한 거 아냐? 며느리 도리가 그 정도는 돼야지.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안내서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치밀어 오르는 것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사 자금이 좀 묶여 있어서 2천만 원을 한꺼번에 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지금 나한테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민호가 양복 주머니에서 손을 빼며 제 앞으로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어머니가 평생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참에 며느리로서 제대로 효도 한번 해봐. 내 회사 법인카드로 긁으면 세금 처리도 되잖아. 민호가 제 어깨 너머로 안내서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여행에 쓰면 된다는 소리를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민호야, 법인카드는 회사 돈이야. 그걸 개인 여행에 쓸 수는 없어. 또 시작이네. 밖에서 돈 좀 벌었다고 남편이랑 어머니를 아래로 보는 거지?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아래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적? 내가 동창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유럽 크루즈 보내준다고 다 말해뒀어. 내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로비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미팅을 마치고 나오던 거래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며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제 회사예요.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회사? 네 회사면 뭐가 달라? 시어머니가 와서 말도 못하게 해? 민호는 난동을 피우는 시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저를 향해 혀를 찼습니다. 쯧쯧, 내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구니까 맨날 집안에 싸움이 나는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로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심장이야. 심장이 뛴다. 구급차 불러. 어서 구급차 불러. 시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드러 누웠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제 회사 직원 2명이 뛰어나왔고 택배를 받으러 온 옆 사무실 사람까지 구경을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민호가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으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야, 지훈아. 어머니가 이러시는데 너 지금 구경만 할 거야?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어왔습니다. 수치심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여기서 더 버티면 회사 이미지가 바닥을 칠 것이 뻔했죠.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결제할게요. 크루즈 예약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바닥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1초 전까지 심장이 멎을 듯 고통스러워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깔끔한 동작이었죠. 그래,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시어머니가 모피 코트에 먼지를 탈탈 털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민호가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쇼핑백을 챙겼습니다. 지훈아, 스위트룸으로 예약해. 어머니가 좁은 방은 싫어하셔. 민호가 로비를 빠져나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호 팔짱을 끼고 의기양양하게 출입문을 나섰죠.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빈 로비 한가운데 서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올라가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은행 어플을 열었습니다. 시댁으로 나가는 300만 원 자동이체, 민호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이자 대납, 시어머니에게 발급해준 가족카드, 민호에게 발급해준 가족카드.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돈줄이 모두 끊어지는 날, 저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머릿속에 또렷이 그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백화점 지하 과일 매장에서 가장 비싼 과일 바구니를 하나 골랐습니다. 망고, 샤인머스켓, 체리가 빼곡하게 담긴 15만 원짜리였죠. 시댁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 민호가 잠이 덜 깬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뵈러 왔지. 어제 회사에서 제가 너무했어. 저는 과일 바구니를 두 손으로 들어 보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현관문을 넓게 열어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홈쇼핑 채널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해요. 이거 받으세요. 저는 허리를 깊이 숙이고 과일 바구니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코를 한번 킁 하고 훌쩍이더니 바구니 안의 과일들을 손끝으로 톡톡 건드렸습니다. 이런 거 하나 갖고 온다고 될 일이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이미 바구니 안의 체리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크루즈 여행 말이에요. 제가 스위트룸 패키지로 예약 넣어놨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스위트룸이라고? 네, 어머니 칠순인데 당연히 제일 좋은 걸로 해드려야죠.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본인도 모르게 실룩거렸습니다. 눈은 여전히 차가운 척하고 있었지만 입은 이미 만족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내가 뭘 잘못했어. 며느리 교육을 시킨 거지.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집어들며 다시 홈쇼핑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호가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나오며 거들먹거렸습니다. 내 아내가 이제야 좀 사람답게 구네. 진작 이럴 것이지. 저는 이를 꽉 깨물었지만 입꼬리는 올려둔 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예약 확인서예요. 동창 모임에서 보여드리시라고 뽑아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예약금만 걸어둔 가승인 상태의 일정표였지만 완납된 것처럼 보이도록 금액 옆에 가승인 표시를 잘라내고 깔끔하게 편집해 둔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종이를 받아들고 스위트룸이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춘자한테 전화해야겠다. 그년이 지난번에 제주도 갔다고 자랑했는데 나는 유럽이야. 시어머니가 종이를 가슴에 품듯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어지는 것을 꾹 참고 부엌으로 들어가 과일을 접시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민호가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동창 춘자에게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죠. 춘자야, 나 이번에 유럽 크루즈 간다. 스위트룸이야, 스위트룸. 시어머니의 자랑 섞인 목소리가 집안을 채우는 동안 저는 조용히 민호의 서재로 발을 옮겼습니다. 민호의 핸드폰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잠금 화면이 풀려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결제 내역 어플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강남의 유흥업소 이름들이 줄줄이 뜨고 있었습니다. 120만 원, 85만 원, 200만 원. 모두 제가 민호에게 발급해준 가족카드로 결제된 것이었죠.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니 6개월 전부터 쉬지 않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양말과 속옷 밑에 빨간 딱지가 붙은 봉투 여러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출 독촉장이었죠.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찍혀 있었고 주식 투자 사기방의 입금 내역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이 빚의 이자를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자동이체로 매달 돌려막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독촉장과 내역서를 한 장씩 펼쳐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다 찍고 나서 서류를 원래 순서대로 양말 밑에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서재를 나와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실에서 통화 중이었죠. 방바닥 협탁 위에 통장 거래 내역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매달 보내는 300만 원의 흔적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같은 날짜로 150만 원, 180만 원씩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수취인 이름은 시어머니의 남동생이었죠. 제 돈이 시어머니의 남동생 손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거래 내역서를 한 페이지씩 정밀하게 촬영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모든 사진을 클라우드에 올려 백업을 완료했습니다. 내역서를 협탁 위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욕실에서 샤워기 물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부엌에 들어가 믹서기에 바나나와 우유를 넣고 돌렸습니다. 민호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부엌으로 나왔을 때 저는 유리잔에 주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뭐야, 주스까지 만들어줘? 민호가 수건을 어깨에 걸치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요즘 너한테 좀 소홀했잖아. 저는 유리잔을 민호에게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가 주스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며 거실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믹서기를 씻으며 입꼬리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날 밤 시댁에서 나온 저는 차 안에서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유흥업소 결제 내역, 대출 독촉장, 시어머니의 통장 거래 기록. 화면을 넘길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운전대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눈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다음 날 저는 오전 일정을 모두 비우고 대학 시절 선배인 강 변호사의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강 선배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업계에서 승률 1위를 달리는 독종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죠. 선배, 이것 좀 봐주세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클라우드에 저장해둔 파일들을 하나씩 띄웠습니다. 거실 방범용 홈캠에 찍힌 시어머니의 폭행 영상, 민호의 유흥업소 결제 내역, 5천만 원짜리 대출 독촉장,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빼돌린 통장 거래 기록. 강 선배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훈아,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 입증은 따놓은 당상이야. 위자료 청구도 충분하고 재산 분할에서도 내 기여분을 100% 인정받을 수 있어. 강 선배가 볼펜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이혼 소장 접수를 좀 미뤄주세요. 제가 먼저 정리할 게 있어서요. 강 선배가 고개를 기울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타이밍을 재겠다는 거지? 네. 시어머니 크루즈 여행 출발일에 맞출 거예요. 강 선배가 볼펜을 집어 손가락 사이로 돌리며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소장은 내가 미리 다 준비해 둘 테니까 내가 신호 주면 바로 접수할게. 로펌을 나온 저는
곧장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본인 확인되셨습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제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 2장이 있는데요. 2장 다 분실 신고 처리해 주세요. 분실 신고 접수하시면 즉시 사용 정지되고 재발급 전까지 결제가 불가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은행 어플을 열었습니다. 시댁으로 매달 빠져나가던 300만 원 자동이체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해지 완료라는 문구가 떴죠. 이어서 민호의 마이너스 통장 이자를 대신 내주던 자동이체도 같은 방법으로 끊었습니다. 5년 동안 매달 빠져나가던 돈줄이 단 5분 만에 모두 끊어졌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는 제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손끝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크루즈 출발일까지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열흘 동안 저는 완벽하게 순종적인 며느리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한우 세트를 들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여행 전에 기력 좀 보충하셔야죠. 시어머니가 한우 포장을 뜯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좀 괜찮은 걸 가져왔네. 1등급으로 골랐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고기를 냉장고에 정리하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핸드폰을 들고 동창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죠. 춘자야, 우리 며느리가 또 한우를 갖고 왔어. 크루즈 가기 전에 기력 보충하라고. 내 며느리가 원래 이런 애야. 4일 전에 회사 로비 바닥에 드러누워 난동을 피우며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 주말에는 민호를 데리고 백화점 남성복 매장에 갔습니다. 이거 입어봐. 여행 갈 때 입으면 딱이겠다. 저는 행거에서 감색 양복을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가 거울 앞에서 양복을 걸쳐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오, 괜찮은데? 이 정도면 공항에서 시선 좀 끌겠다. 민호가 거울 속 자기 모습에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여행 갔다 오면 차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요즘 나온 신형 SUV가 있는데. 민호가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저는 양복 소매를 잡아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래, 갔다 와서 같이 보러 가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혀끝이 쓸었지만 저는 웃는 표정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좀 만나야 할 것 같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그날 밤 회사 회의실에서 동업자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업자는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두 팔로 저를 안아주었죠. 지윤아,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할게. 회사 지분이랑 법인 자금 분리하는 건 내일 바로 회계사 불러서 처리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크루즈 출발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회사 야근이라며 집을 비운 사이 저는 미리 섭외해둔 포장이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출발해 주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30분 뒤 작업 인원 4명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산 물건들의 영수증 목록을 출력해 들고 하나씩 확인하며 짐을 뺐습니다. 대형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소파, 식탁. 제 돈으로 채운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갈 때마다 집이 텅텅 비어갔습니다. 마지막 짐이 트럭에 실린 뒤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맨바닥에 이온 소장 사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옆에 민호의 유흥업소 출입 결제 내역서를 나란히 펼쳐두었죠.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에 친정 주소를 찍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백미러의 아파트 건물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크루즈 출발 당일 아침 8시, 시어머니는 강남의 대형 한정식집에 친척과 동창 50여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칠순 잔치 겸 유럽 크루즈 출정식이라는 이름을 붙인 자리였죠. 시어머니는 최고급 한복을 빼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제가 사준 새 양복에 넥타이까지 매고 시어머니 옆에서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죠. 말자야, 유럽 크루즈라니 대단하다. 며느리 참 잘 뒀어. 동창 한 명이 부러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복 고름을 매만지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내가 며느리 교육을 확실히 시켜놨거든. 스위트룸이야, 스위트룸.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제가 만들어준 예약 확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친척들이 고개를 모아 확인서를 들여다보며 감탄사를 쏟아냈죠. 형수님, 스위트룸이면 얼마예요? 민호의 사촌 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2천만 원짜리야. 우리 며느리가 벌벌 기면서 바쳤어. 시어머니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샴페인을 따르며 어깨를 펴고 있었죠. 그 시각 저는 친정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크루즈 예약 사이트에 접속해 가승인 상태로 걸어둔 예약 내역을 열었습니다.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화면에 떴죠. 친정 엄마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저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밥 다 됐다. 나와서 먹어. 네, 엄마. 지금 갈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정식 집에서는 2시간 넘게 술과 음식이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창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크루즈 여행 이야기를 쉬지 않고 늘어놓았죠. 음식이 다 돌고 디저트까지 나온 뒤 식사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핸드백에서 제 명의의 가족카드를 꺼내 카운터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전부 다 결제해줘요. 카운터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삐. 단말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빼서 다시 한번 긁었지만 같은 소리가 반복되었죠. 손님, 이 카드가 도난 분실 정지 상태로 되어 있어서 결제가 안 됩니다. 직원이 카드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시 해봐요. 2번 시도했는데 같은 결과입니다. 다른 카드 있으시면 그걸로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이리 와봐. 카드가 안 긁혀. 민호가 양복 주머니를 뒤지며 급하게 카운터로 왔습니다. 본인 신용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내밀었죠. 이걸로 해주세요. 직원이 민호의 카드를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 카드도 잔액 부족으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이자 대납을 끊은 뒤 연체가 쌓여 카드까지 막힌 것이었죠. 잠깐만요. 다른 카드가. 민호가 지갑을 뒤집다시피 뒤졌지만 나오는 건 텅 빈 카드 칸뿐이었습니다. 한정식집 지배인이 팔짱을 끼고 카운터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님, 50분 식대 300만 원인데 결제를 좀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지배인의 목소리가 홀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친척들과 동창들이 고개를 돌려 카운터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말자야, 무슨 일이야? 동창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저는 전날 밤에 이미 번호를 바꿔둔 상태였죠. 시어머니가 다시 걸고 또 다시 걸었지만 같은 안내 음성만 반복되었습니다. 엄마, 나 먼저 집에 가볼게. 민호가 시어머니에게 귓속말을 하더니 한정식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차를 몰아 아파트에 도착한 민호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거실이었죠. TV가 있던 자리, 소파가 있던 자리, 식탁이 있던 자리, 전부 맨바닥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종이 2장이 놓여 있었죠. 이혼 소장과 민호의 유흥업소 결제 내역서였습니다. 민호가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이를 집어들었다가 떨어뜨리고 다시 집어들었다가 구겼습니다. 한정식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한데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가 사촌 동생의 아내에게 두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에게 무시를 당하던 사촌 동생의 아내가 고개를 돌려버렸죠. 형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동창들은 이미 가방을 챙겨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을 부러워하던 춘자가 출입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며 피식 웃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남아있던 친척 한 명에게 사정사정해서 300만 원을 겨우 빌려 식대를 치렀습니다. 크루즈 터미널로 택시를 잡아탄 시어머니가 가방을 뒤졌지만 여권이 나오지 않았죠. 제가 며칠 전에 빼두었으니까요. 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시어머니와 민호가 마주쳤습니다. 민호의 손에는 구겨진 이혼 소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이혼 소장을 내밀었어. 집에 아무것도 없어. 가전이고 가구고 다 없어졌어. 민호가 종이를 흔들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호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 읽어내려갔습니다. 종이를 든 시어머니의 손이 후들후들 떨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출국장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시각 친정엄마가 차려주신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한 숟갈 떠입에 넣었습니다. 핸드폰에 강 선배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죠. 지훈아, 한정식 집에서 카드 정지 확인됐고 소장 접수 완료했어. 수고했어. 저는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두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제 밥그릇에 깍두기를 하나 올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네, 엄마. 저는 깍두기를 집어 입에 넣으며 조용히 숟갈을 놀렸습니다. 크루즈 출발일에 참사가 벌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와 민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길에 동업자 언니가 제 팔을 잡아 끌며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아, 이거 봤어? 화면에는 지역 맘카페 게시판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죠.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칠순 잔치 비용 수천만 원을 들고 야반도주한 며느리 실체를 고발합니다. 글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때렸다고 적혀 있었고 칠순 잔치 비용으로 받은 돈을 들고 도망쳤다고 써 있었죠. 글 말미에는 제 이름 석자와 인테리어 회사 상호까지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시어머니가 쓴 거야? 동업자 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문체를 보니까 틀림없어요. 시어머니가 맨날 쓰는 말투랑 똑같아요.
저는 핸드폰을 돌려받아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이미 댓글이 200개가 넘어가고 있었죠. 저런 꽃뱀 같은 며느리가 다 있어? 회사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절대 안 갈게요.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저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니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글이 도배되어 있었죠. 이 회사 대표가 남편을 학대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불륜남과 도주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건 민호의 짓이었죠. 오전 10시가 되자 회사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대표 나오라고 해요. 인터넷에 뜬 거 사실이에요? 직원이 수화기를 들고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전화를 끊으라는 손짓을 했죠. 하지만 전화를 끊으면 다른 번호로 또 걸려왔습니다. 점심때까지 항해 전화와 장난 전화가 쏟아졌고 오후에는 다음 주로 잡혀있던 대형 아파트 인테리어 계약건의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인터넷에 도는 글 때문에 저희 쪽 임원진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서요. 계약건을 일단 보류하고 싶습니다. 동업자 언니가 회의실 문을 닫고 저를 마주보며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지훈아, 이러다 회사 진짜 위험해져. 빨리 대응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식을 들은 민호가 한술 더 떴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 제가 집안의 가구와 가전을 전부 훔쳐갔다며 절도로 신고를 넣은 것이었죠. 하지만 경찰관의 대답은 민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부부 사이의 재산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서 다투실 사안이에요. 민호가 경찰서 로비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니, 그년이 내 집 물건을 다 가져갔는데 도둑이 아니면 뭡니까? 선생님,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돌아가세요.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고 민호는 경찰서 출입문을 발로 차며 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강 선배에게서 전해 들은 저는 잠시 안도했지만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악성 댓글이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친정집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댓글창을 닫았다 열었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친정엄마가 슬리퍼를 끌며 나오셨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유난히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엄마, 왜 안 주무세요? 지훈아, 인터넷에 내 이름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동네 이사장 아줌마가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맘카페 글이 캡처되어 있었죠. 저는 엄마 손에서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빼앗았습니다. 엄마, 이거 다 거짓말이야. 시어머니가 지어낸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말이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딸을 욕해? 엄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엄마가 거실 소파에 주저앉으며 이마를 짚었죠. 머리가 어지럽다. 좀 앉아 있을게. 저는 엄마 옆에 앉아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엄마의 등이 작게 떨리고 있었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뺨을 맞을 때도, 집에서 쫓겨날 때도, 회사에 항해 전화가 쏟아질 때도 참았던 눈물이 이 순간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안방에 누이고 이불을 덮어드린 뒤 저는 거실로 나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반달 모양 자국이 나도록 쥐고 또 쥐었죠.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호는 제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저 글들을 뿌린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강 선배 번호를 눌렀죠. 선배 나야. 내일 아침에 로펌으로 갈게.
허위 사실, 유포 대응 바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알았어. 내일 오전에 팀 미팅 잡아놓을게. 걔네가 먼저 판을 벌렸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뒤집을 차례야.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주무시는 안방 쪽을 한번 바라보고 저는 거실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강 선배의 로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선배가 노트북 화면에 맘카페 게시글과 직장인 익명 게시판 글을 나란히 띄워놓고 팀원 2명과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죠. 지윤아, 반박문은 내가 밤새 틀을 잡아뒀어. 증거자료 순서만 내가 확인해줘. 강 선배가 출력물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집어들고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선배, 홈캠 영상을 제일 먼저 올리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는 장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혀 있으니까요. 나도 그 생각이야. 영상이 먼저 터지면 나머지 증거는 쐐기를 박는 거지. 강 선배가 볼펜으로 출력물 위에 숫자를 매기며 말했습니다. 민호 유흥업소 내역은 영상 바로 뒤에 붙이고 대출 독촉장은 그 다음 시어머니 통장 빼돌리기는 마지막에 넣자. 점점 충격이 커지는 순서로 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랑 명예훼손 고소장은 반박문 올리는 시간에 맞춰서 동시에 접수할게. 걔네가 글 내릴 틈도 없이 가는 거야. 강 선배가 팀원에게 고소장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로펌 회의실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강 선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선배, 올릴게요. 가자. 저는 맘카페, 직장인 익명 게시판,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동시에 반박문을 올렸습니다. 강 선배의 팀원이 같은 시각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죠. 반박문의 첫 화면에는 거실 홈캠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며 소리를 지르는 장면, 거지년이라고 외치며 제 뺨을 후려치는 장면, 민호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 등을 밀어 현관 밖으로 내쫓는 장면까지 편집 없는 원본 그대로였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민호의 유흥업소 결제 내역서가 이어졌습니다. 강남의 업소 이름들과 120만 원, 85만 원, 200만 원이라는 금액들이 날짜 순으로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죠. 모두 제 명의의 가족카드로 결제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5천만 원짜리 대출 독촉장과 주식 사기방 입금 내역서가 붙었습니다. 민호가 사기에 걸려들어 빌린 돈의 이자를 제 통장에서 매달 빼가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을 정리한 표를 첨부했습니다. 제가 매달 보낸 300만 원 중 150만 원에서 180만 원씩 빠져나가 시어머니 남동생의 계좌로 들어간 기록이 6개월치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반박문을 올리고 30분이 지나자 댓글창의 분위기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보고 소름 돋았다. 시어머니가 짐승이네. 남편이라는 놈은 와이프 맞는 거 보면서 TV를 봐. 인간이야? 유흥업소 내역 보세요. 와이프 돈으로 저짓을 하고 있었네.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빼돌려? 이건 사기 아닌가? 아까까지 저를 꽃뱀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사과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글쓴이에게 사과합니다. 한쪽 말만 듣고 욕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시어머니랑 남편이 쓴 허위글 신고 누르고 왔습니다. 반박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맘카페 실시간 인기글 1위에 올랐고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서도 조회수가 폭발했죠. 민호의 직장에서도 글이 퍼졌습니다. 민호가 와이프 돈으로 유흥업소를 드나들고 주식 사기에 5천만 원을 날린 빚쟁이라는 사실이
동료들 사이에 돌았죠.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민호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영업 3팀 박민호가 와이프 카드로 룸에서 놀았대. 5천만 원 빚이라며? 그것도 와이프 돈으로 막았다면서? 사내 게시판에 민호의 실명이 올라갔고 인사팀에서 민호를 불렀습니다. 회사 명예를 심각하게 떨어뜨린 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았죠. 민호는 징계 결과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대기 발령을 받은 지 3일 만에 권고사직서에 도장을 찍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짐을 싸들고 나오는 민호를 동료 중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맘카페 회원들이 시어머니의 게시글 작성 흔적을 추적해 거주지, 동네까지 알아냈고 동네 단톡방에 홈캠 영상이 공유되었죠.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알아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에 강 선배가 접수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고소장이 경찰에 정식 접수되어 시어머니와 민호 앞으로 경찰 출석 요구서가 날아갔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 나란히 앉은 시어머니와 민호 앞에 홈캠 영상, 결제 내역서, 통장 거래 기록이 펼쳐졌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며느리를 폭행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 맞습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시켜서 글을 올린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민호가 옆에 앉은 시어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개가 민호 쪽으로 휙 돌아갔습니다. 뭐? 이 자식이 지금 엄마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네가 먼저 회사 게시판에 글 올리자고 했잖아. 엄마가 맘카페에 먼저 올렸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 시어머니가 민호의 팔을 잡아 흔들었고 민호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의자를 밀어냈습니다. 조사관이 두 사람 사이에 손을 내밀며 제지했죠. 여기 경찰서입니다. 진정하시고 각자 진술하세요.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강 선배가 저녁에 전화로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지윤아, 조사실에서 모자끼리 서로 내 탓이라고 싸웠대. 조사관도 어이없어 했다더라.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통쾌하다고 느껴야 할 순간인데 그보다는 그 모자가 끝까지 저런 식이라는 것이 허탈했죠. 전화를 끊고 안방문을 살며시 열어보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잠들어 계셨습니다. 엊그제보다 얼굴색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아 저는 가만히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소송이 끝났습니다. 가정법원은 민호의 잘못을 전부 인정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판결이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호 명의로 남아있던 전세 보증금마저 제게 돌아왔죠. 강 선배가 판결문 사본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지윤아, 깔끔하게 끝났어. 고생 많았다. 선배가 없었으면 못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판결문을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선배가 제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회의실 문을 열어주었죠. 로펌을 나서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월 초의 바람이 아직 차가웠지만 코끝을 스치는 공기가 겨울과는 달랐습니다. 민호는 직장을 잃고 5천만 원의 빚만 아는 채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없어진 민호가 옮겨간 곳은 보증금 없는 고시원이었죠. 창문도 없는 방이라고 강 선배가 전해주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번호를 바꿨는데도 어디서 알아냈는지 새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쌓였죠. 한 번은 새벽 2시부터 아침 7시까지 70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음성 메시지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지윤아,
나 잘못했어. 한 번만 만나자. 딱 한 번만. 내가 무릎 꿇을게. 제발. 민호의 목소리가 술에 젖어 흐느적거렸습니다. 저는 음성 메시지를 끝까지 듣지 않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었죠. 시어머니의 형편도 바닥을 쳤습니다. 제 카드와 생활비가 끊기고 명예훼손 고소까지 당한 시어머니는 살던 아파트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손에 쥔 돈은 반지하 월세 보증금이 전부였죠. 동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와 재료 손질을 하며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이 시어머니의 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나들고 스크린 골프 모임에서 허세를 부리던 사람의 끝이었죠. 판결이 난 다음 주 저는 친정 엄마를 모시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내려가는 길에 엄마가 조수석 창문을 내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냄새 난다. 좋다. 엄마, 이번에 3박 4일이에요. 느긋하게 쉬다 가요. 3박 4일이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엄마 칠순 선물이에요. 늦었지만요. 엄마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아무 말 없이 웃으셨습니다. 바람에 엄마의 흰 머리카락이 날렸죠. 풀빌라에 도착하자 엄마는 마당에 있는 작은 온수풀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이게 뭐야, 수영장이야? 온수풀이에요. 따뜻해요. 발 담가보세요. 엄마가 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발을 물에 넣으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발등을 감싸자 엄마가 아이처럼 발을 찰방찰방 움직이며 웃으셨죠. 야, 이거 진짜 따뜻하다. 엄마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나란히 앉아 같이 발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발끝부터 올라와 종아리를 감쌌죠. 지난 5년간 시댁 생활비를 보내느라 엄마에게는 명절 용돈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칠순에 보낸 150만 원 때문에 뺨을 맞고 집에서 쫓겨났던 그날 밤이 떠올랐죠. 그 150만 원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응. 나 이제 괜찮아. 엄마가 젖은 손으로 제 손등을 툭 치셨습니다. 당연히 괜찮지. 우리 지훈이가 얼마나 독한 년인데. 엄마의 말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챙기는데 핸드폰의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음성 메시지가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지훈아, 나야. 번호 왜 자꾸 바꿔?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한 번만. 저는 콧방귀를 한 번 끼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현관문을 나섰죠.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부터 바로 현장에 나갔습니다. 어수선했던 헛소문이 가라앉고 진실이 알려지면서 보류되었던 계약건들이 하나둘 다시 들어오고 있었죠. 단골거래처 담당자가 현장에서 저를 보더니 악수를 청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괜히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좋은 결과물로 보답할게요. 저는 담당자의 손을 꽉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업자 언니가 현장 한쪽에서 도면을 펼쳐놓고 저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이리 와봐. 다음 프로젝트 도면 같이 보자. 저는 안전모를 쓰고 언니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도면 위에 연필로 메모를 적어가며 다음 일정을 잡았죠. 비현실적인 대박이 터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벌이 된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흘린 땀으로 번 돈을 오롯이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제 하루하루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장을 나서며 핸드폰을 확인하니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제주도 사진 동네 아줌마들한테 자랑했다. 딸내미 효도의 어깨가 으쓱하네. 저녁에 갈치조림 해놓을게. 퇴근하고 들러.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현장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4월의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한때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닿았던 그 왼쪽 볼 위로 따뜻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인 지윤 씨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지윤 씨가 되찾은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5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켜켜이 쌓인 서름, 뺨을 맞고도 참아야 했던 그 서러움, 내 돈을 쓰면서도 감사는커녕 거지년 소리를 들어야 했던 그 치욕에서 벗어난 거더라고요.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은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도 가족이니까 내가 양보하면 되지 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살다 보면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진짜 가족은 내가 힘들거나 아프거나 지쳐 있을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지윤 씨 곁에는 친정 엄마가 있었고, 믿어주는 동업자 언니가 있었고, 끝까지 함께 싸워준 강 선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분명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